결혼을 약속한 순간부터 저는 한 가지 걱정을 품고 있었어요. 바로 시댁제사 문제였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명절이나 제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자라왔거든요. 부모님도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복하면 된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집은 달랐습니다. 제사, 차례, 집안 행사 하나하나를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이었죠. 결혼을 준비하며 처음 시댁을 찾았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은 제사를 소홀히 하지 않아. 며느리도 당연히 참석해야 해. 특히 첫 해는 더 중요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한두 번 참석하면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결혼이 가까워질수록 시댁에서는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1년에 5번 제사. 빠지면 안 된다. 제사는 음력이라 매년 날짜가 달라. 회사 일이 있어도 조정해.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른들을 존중하는 거니까라며 저를 다독였죠. 하지만 회사 일과 병행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일과 겹치기도 하고 중요한 발표회와 겹치기도 했죠. 때로는 새벽까지 일하고도 아침에 제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린다는 거였어요. 누구도 제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았고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사 스트레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제 인생을 얼마나 뒤흔들게 될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후 첫 해, 저는 회사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팀장님과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제 자신에게도 자랑스러운 성과를 남기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성과 축하 회식이 잡혔습니다. 저도 모처럼 마음이 들떴어요. 회사 생활이 힘들었지만 이런 순간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식 하루 전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 제사야. 며느리가 빠지면 체면이 안 서지. 저는 당황했어요. 회사에선 이미 회식 참석을 약속했는데 갑자기 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용기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회사 회식이 있어서요. 꼭 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어요. 회사가 뭐가 중요해? 집안 어른들 모시는 일이 우선이지. 이 집에 들어온 이상 그 정도는 당연한 거야.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동료들에게 몸이 안 좋다는 거짓말을 하고 회식에 불참했어요.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늘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 집안일과 사회생활 둘 다 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댁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에서도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빠지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회사에서도 위축되어 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중요한 발표회가 있던 날 또 제사가 겹쳤어요. 이번엔 정말 양보할 수 없는 날이었어요. 승진이 걸린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만큼은 나 회사 가야 해. 정말 중요한 날이야. 하지만 남편은 냉정했어요. 엄마 알잖아. 그냥 하루 휴가 내. 시어머니는 더 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제사 빠지면 집안 망신이야. 내가 우리 집 망신시킬 거야? 저는 회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이번엔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메시지를 봤어요. 며느리로서 기본도 못 지키는 사람은 필요 없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을 수 없는 자리. 그리고 결국 저는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날 사무실 구석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자리에서. 승진 실패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일 그만둬. 며느리는 집안부터 챙겨야지.
회사는 아무나 다니지만 집안은 아무나 못 지켜. 남편도 달라졌어요. 일 욕심 좀 내려놔. 엄마 힘들어 하시는 거 안 보여? 회사에서도 저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저 역시 스스로를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텼지만 버티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시댁에서는 명절, 제사, 잔치까지 모두 저에게 맡기려 했습니다.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가족의 기본은 지켜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저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며느리로 살아야 할까?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되고 싶어.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을 새우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뭐야? 정답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나는 나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대신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할 거야.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 결혼 다시 생각하고 싶어. 남편은 놀라며 화를 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렇게 싫어? 하지만 저는 조용히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나를 더 사랑하고 싶어.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존엄을 위해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물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제 삶을 제 손으로 선택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퇴사하지 않았고 결혼에 얽매이지도 않았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던 결심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문득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저는 알게 되었어요.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삶보다 나를 지키는 삶이 훨씬 소중하다는 걸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면, 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했던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와 함께 공감하고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제사와 직장생활 과연 어디까지 양보해야 할까요? 가족과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앤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요.